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한미 양국 간의 기준금리 차가 0.5%포인트로 벌어지게 됐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한국 경제를 흔들 내관이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이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이미 예상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오긴 하지만 이번에 결정된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경제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그 회의 이후에 그 파월 의장이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매우 잘 돌아가고 있어서 더 이상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해서 통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러니까 이 금리를 이렇게 낮은 상태로 지금 이렇게 지속시킬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인식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보게 되면은 2.7%에서 2.8%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실업률은 지금 보게 되면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가장 낮은 수준까지 지금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8%인데 3.6%까지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에 따라서 물가도 그러니까 목표치인 2%를 조만간에 넘어설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이보다는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이런 자신감이 이제 가득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 예상하는 이제 금리 수준이 한 3.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갈 길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이 경제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한 통화 정책은 지금 이제 필요가 없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보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러운 상황인데 이제 한미 양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0.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이제 11년 만에 이제 최대치란 얘기도 나오는데 당장 이제 자금 유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자금 유출은 사실 여러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요. 이제 금리 차이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변수 중에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환율입니다. 외국인들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달러라든가 유로화 등으로 이제 투자를 한 다음에 원화로 이제 바꿔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다시 이제 달러나 유로화로 이제 바꿔서 갖고 나가기 때문에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매도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흥국 불황들과처럼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사실 정부나 한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금리 격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작다고 이렇게 이제 보면서 과거 경험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요. 1999년에서 2000년, 그 다음에 2005년에서 2007년 사이에 금리가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자금 유출이 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준이 금리를 그러니까는 연준의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하고 미국의 시장금리하고 이게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금리는 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금리에 그러니까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미쳤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환율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환율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들 입장 속에서는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달러로 이제 회수할 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는 유출을 이제 서두를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이제 강달러 현상 속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약달러 상황 속에서 강달러로 좀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신흥국의 취약성이 지금 증폭되는 상황 속에서 강달러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의 이제 통화 가치가 이제 약세로 이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와는 좀 우리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를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한국은행도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미국 연준이 이제 올 하반기에 두 차례 추가 금리 인상 신호를 보냈다는 점인데 그러니까 양국의 금리 차가 더 빨리 크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도 한은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2회 더 추가 인상을 예고를 하게 되면은 최대 한 1%포인트까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건 사실 견디기 힘듭니다. 그 상태는요. 그러면 이제 게다가 이제 특히 뭐냐면은 한은이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아도 시장 금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금리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준금리하고 격차만 더 벌어지게 되면은 정책금리에 그러니까는 정책 효과가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자금 유출까지 거기다 더해지게 되면은 자금 유출이 이제 환율 상승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환율 상승이 다시 또 추가 자금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완화시키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는 7월 정도에는 금리를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7월 중에 금리 인상을 전망을 지금 교수님이 해주셨는데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왜 기준금리는 오르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는 왜 오르고 그러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시장금리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우리가 대출금리, 가게들 같은 경우 이제 대출금리가 될 텐데요. 주택담보대출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채권금리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채권금리는 사실 글로벌 채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그러니까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장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채권 금리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3년물, 5년물 채권 금리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요. 미국의 채권 금리에 따라서요 움직이고 있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런 금리들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대출 금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금리와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기준 금리 인상만으로 물론 이제 국내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일 걱정인 거는 역시 긴축 발작이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전망 이 부분은 이제 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미국 연준이 뭐 신흥국 상황 별로 고려하지 않고.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입장만 생각해서 지금 이제 통화정책 전개하겠다고 보고 있고요. 연준의 입장을 월가가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월가에서는 이제 신흥국의 취약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신흥국을 이제 특정 신흥국들을 이제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수익을 추구하는 이제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IMF에서 500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아마 이 불안을 잠재우려면요.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에 한미 통화 수합했듯이 연준에서 통화 수합을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이건 제가 볼 땐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신흥국에 이제 이런 긴축 발작이 나타나면은 결국 이제 전념 효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전념 효과는 결국은 이제 원화 가치 하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금리 차이하고 덧붙여져 가지고 자금 유출을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자금 유출이 한번 되게 시작하면요.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고 환율 상승은 다시 또 자금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고리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냐면은 이 금리 격차가 더 확대되거나 그다음에 신흥국의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전에 미리 그러니까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시장의 관심은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는 7월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긴축 속도가 우리도 빨라질까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강요를 받는 거죠. 강요를 받는 건데 이제 한은이 지금 사실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계부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 상황이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금리로 그러니까 저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가계부채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차원에서 그러니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취약한 가계에 대한 그런 가계부채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도 사실 금리가 지금 높아서 경제가 지금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경제 침체가 아닌 상황 속에서 경제 체제를 강화하는 노력은 산업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이고요.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지연시킬 경우에 그에 따른 이득은 그러니까 별로 크지 않은 반면에 비용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강요받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인상을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좀 이제 그러니까 완화하는 이런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 입장에서는 취약계층들의 이자 부담 또 이제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도 지금 신경을 더 써야 될 부분인데 이 정부에서도 이 점은 이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결국 이제 가계부채가 가장 이제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데 가계부채를 취약한 계층들의 가계부채는 사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과거에 소개했듯이 한국형 양적 완화 같은 경우를 해가지고 주택을 그러니까 사실 상환할 자신이 없는 가게들한테는 매입을 해줘가지고 장기 공공임대로 전환시키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완화시키거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생계형 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좀 금리 부담을 좀 내려주는 정책 금리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완화시켜줘가지고 가계부채를 좀 이제 접근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